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주가가 출렁이다가 어느새 나스닥은 고점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이란 불확실성 때문에 이 상승이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유가 급등이 일시적이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고유가 현상이 오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 세계 경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2022년 때처럼 폭락장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과 이란이 급 화해를 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화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 주가가 재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집중 투자하고 있는 솔라엣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엣지가 최저점 10달러 때부터 2017년, 2018년 주가와 비슷하게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2018년 5월 실적에 피크를 치고 하반기에 하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봐서는 차트대로 움직일 확률이 크긴 할 것 같습니다. 5월 실적 전까지 40에서 50달러 사이에서 횡보만 해줘도 2018년 때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근데 2018년과 현재는 다른 점이 2018년 하반기는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고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금리의 방향성을 믿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투자자 모든 분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할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일수록 매수 매도의 기준은 외부 요소가 아닌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발생한 호재나 악재와 같은 외부 요소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예측과 컨트롤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과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인 내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솔라엣지를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의 기준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둡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목표 수익률 300%에 수익 6억을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러려면 주가는 100달러까지 상승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솔라엣지가 제 예상대로 5월에 70달러 이상 찍어주면 수익률 200%를 찍었을 때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00%의 수익도 적은 게 아니니까 만족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인지 아니면 하락을 감수하고 100달러까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말이죠.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락을 감수할 수 있는 내 재정 상태와 매도한 금액으로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월 저축액이 많은 상태였더라면 저는 하락을 감수하고 100달러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매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배당을 받고 싶은 욕구와 부동산에 들어가야 하는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월 300만 원이 아닌 월 500만 원으로 파이어족으로 살고 싶으며 부동산 세입자를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면서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물론 당장 급한 돈은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을 일부 팔아서 마련하게 할 건데 재정적으로 완전 안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라에이지의 5월 실적 발표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그때도 70달러 근처에도 못 왔다면 차트 시나리오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100달러까지 장기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 시나리오대로 70달러까지 도달했다면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내가 하락의 고통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해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배당주 일부 팔아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알바를 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저는 앞으로 이 기업에 일어날 호재와 악재 아니면 전쟁과 같이 외부 변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기적인 예측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투자의 기준은 외부가 아닌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 번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이 고통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투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여 조급하지 않게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급하게 투자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에 대한 호재와 악재를 알기 위해 쓸데없는 공부에 시간을 쏟아붓지 마시고 내 삶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높이는 데 시간을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안정되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